새벽이면 잠이 없어져서 이 시간에 교수님 괜찮겠다 하셔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이 시간이 정말 꼭 또 새벽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무슨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기록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매우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여기 글로벌 다문화사회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이라고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모자이크 프로젝트라는 다문화 관련되는 단체를 또 오랫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하고 실제 정말 이론적으로 굉장히 이제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약간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론이 어떻게 현실의 어떤 우리 삶의 장소에서 실현되고 실천될 건가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하는 문제일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예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오늘 아주 생생하게 그런 현장의 얘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강의 시작할게요. What's up when
사실 이 다문화 관련 강의를 나갈 때 이 영상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짧은 한 편의 영상 속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있고 우리가 취향해야 될 다문화 사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잠시 스쳐갈 외국 노동자를 만들 건가 아니면 함께 살 그런 사회 구성원을 만들 건가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 이 마지막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와닿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모자이크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이 모자이크 프로젝트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다문화 단체 이름을 모자이크 프로젝트로 삼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너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자이크의 하나의 점처럼 이렇게 모여서 그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수업할 때 모자이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전부 다 범죄자들 얼굴을 이렇게 안 보이게 처리하는 게 모자이크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실제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나는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건강한 모자이크의 한 조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제가 후원하는 흑인 그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왔어요. 그 아프리카 중부의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다수족 소수족 내전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나가셔서 생사조차도 알 수 없이 이제 물론 돌아가셨겠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국립 부룬디대를 다니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2007년도에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그 마라톤이 아니고 달리기 선수로 온 거예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그냥 국립 부룬디대 학생이었는데 감독도 코치도 없이 혼자 따라왔습니다. 와서 그 대회가 끝나자마자 난민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한국에 살아남게 되었고 지금은 현대유아에 다니고 있는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그때마다 3개월마다 이주민 출입국 사무소에 가가지고 체류 허가를 받아냈고 이런 너무나 힘든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어 교실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별로 자기 말을 안 하는 친구였는데 저하고 이렇게 가까워져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국 정착에 살고 싶다 이런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경남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경남대학교 총장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 친구가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지금은 현대유아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원 김씨의 시조예요. 이름 김창원. 마라톤 한국에 와서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추어 마라톤으로는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시간 18분. 그런데 본인은 마라토너가 아니라 한국에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 또 이렇게 여자분이 오셔서 결혼하고 아들 셋을 키우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애 셋을 키우면서 남자 혼자 버리고 왜 그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취업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공동육아라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 그 기관에 잠깐 취업을 시켰고요. 지금 이제 식당에라도 이제 일을 한번 시키려고 여러 군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는 괜찮은데 흑인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심지어는 우리 언니가 식당을 하는데 언니야 제발 얘 좀 써달라고 이러니까 언니도 노합니다. 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 일도 잘하고 힘도 세다. 시켜보면 너무 잘할 거다. 맨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 취업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지금 계속 컨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있는 이 견고한 벽을 허무는 것이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유연하게 이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런데 저는 사실 다문화라는 것을 단순히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다문화 뭐야? 그럼요.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 아줌마들하고요 한국 아저씨들 결혼하면 다문화예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그죠? 왜냐하면 단순히 그게 다문화라면 우리가 문화 다양성의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만 바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이제 다문화라는 것은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좀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자면 단순히 이제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그렇게 모든 것들 심지어 탈북민들 뭐 이런 것들 좀
확대해서 이 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전의 어떤 고급의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 꿈꾸는 산후자본도서관 사실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 11월에 개관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했던 일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기업과 기록으로 역사를 만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냐? 아까도 얘기했죠. 다문화 이주 여성들, 결혼 이주 여성들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예술가에 대한 얘기들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기록한 뭐 자서전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던 일 중에서 또 제일 자랑스럽게 내세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책을 펴낸 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 같은 데서 김명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강만길 교수, 그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고대 사학과 교수였던 분이신데요. 마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마산 출신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면 김명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은 유관수는 알아도 김명시는 이름 처음 들어보죠. 그죠? 왜? 이분이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이름까지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람을 되살려내자, 김명시를 되살려내자는 그런 운동들이 활발하게 벌어졌고 우리 도서관에서 여고생들과 함께 책을 펴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어서 뉴스에도 대단히 여러 번 나왔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김명시 장군이 이제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아서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죠. 2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물론 우리가 다 한 거 아닙니다. 연인사회희망연대에서 먼저 이렇게 물꼬를 텄고요. 우리는 또 거기 받아서 이런 일들을 했고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 알리는 작업들을 해서 그런 멋진 결과를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이런 것들 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자, 맨 첫 번째 이제 작업 백마탄 여장군 김명시 이 책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이걸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그 사업을 창원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양성평등이라지 않고 성평등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되는데요. 그 기금을 저희가 이제 첫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반에 여고생 15명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글쓰기를 통해서 딸들과 함께 쓰고 그리는 창원 여성 얘기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근데 1편이죠. 2편, 3편 저희가 계속 낼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같이 활동했던 얘기들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뒤에 알록달록한 저기는 보면 어디냐면 창원 창동에 가면 김명시 학교길이 있습니다. 김명시 이 지사가 원래 집이 마산에 가면 코아양가 그 옆에 문화광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집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있거든요. 집은 거기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면 성호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성호초등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마산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학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출신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김명시가 학교로 갔다면 이 골목길을 지나서 갔을 거다 해서 그 중의 한 장소를 선택해서 이렇게 김명시 학교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참여했었던 여성기획단에서 이렇게 했어요. 레오다브라는 그래피티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 전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이 그림을 그리고 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서울에도 정독도서관 가면 레오다브의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의 독립운동 그 기념관에 가도 이렇게 레오다브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김명시에 관한 그림들이 있고 그 학교길을 안내하는 게 있죠. 아이들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이렇게 책을 펴냈습니다.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학교길 간판 모습. 그리고 저건 이 사진은 이제 그 MBC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수필가이고 그리고 이제 경남도밀보 칼럼 참여자이며 또 시민 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밀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글들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는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일들을 했죠.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저건 이제 그 촬영 나왔을 때 모습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캐리그라피도 쓰고 그림도 표지화도 전부 다 학생들이 다 작품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이거 할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지역의 의미 있는 한 독립운동가 한 사람이 이렇게 잊혀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이분이 여러분들 이 제목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뱅발을 타고 실제 이전에 밀정인가 전지현 나와가지고 했었던 독립운동가 활동했던 영화 그 전지현보다 더 용맹하게 실제 전장에서 엄청난 공을 세우면서 총을 들고 싸웠던 그런 독립운동가입니다. 여성으로서 엄청난 일을 했죠. 그래서 이 김명식가 그 마산에서 그 당시에 그 포위망 감시망을 뚫고 극복을 해서 이제 만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실제로 살아있는 기업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이렇게 광복이 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 거리 행진을 할 때 사람들이 김명식 만세, 백마탄 여장군 만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세를 부를 정도였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광복되고 난 뒤에 곧바로 엄청난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서 하루 만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임신 상태였대요. 근데 과연 그게 자살일까 상당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철저하게 연좌제에 의해서 빨갱이 누가 옆에만 있어도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걸로는 김명식 지사가 북한에서 이제 그 어떤 자기 그 북한 정권을 건립한다든 이런 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져서 결국에는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이제 소원까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저희가 NC 다이노스 8.15 광복절 홈 경기에 아이들이 애국가를 좀 시청해 줄 수 있겠냐고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저렇게 개항하고 애국가 시청을 했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아이들이 얘기했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너희 역사를 알아야 돼. 우리 지역의 인물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숨어있는 우리 지역의 인물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때 정말 그 아이들이 느낀 체감이라면서 말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 책이 상을 받아서 고등학생 콘텐츠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 콘텐츠로 뽑혔어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 콘텐츠라는 것은 이 책이 진짜 괜찮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적극적으로 좀 사서 보셔도 우리가 보장합니다 라는 것을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600만 원으로 이 책 내용을 그대로 판형을 다시 해서 새벽의 빛이라는 정규 도서로 발매를 해서 이건 비매품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유통되고 여러분들도 새벽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알라딘 서점이라든지 데 들어가서 보면 이 책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식도 얻었고 자부심과 자긍심도 심어줬죠, 그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자기 표현을 기회 아이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00편 중에서 100편이 선정됐으니까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고등학생 콘텐츠로 유일하게, 그렇죠, 지금까지 유일하게 뽑혔다는 그런, 그리고 이제 창원의 책 후보로까지 올라갔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우리 주변의 사소하고 별것 아닌 듯한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책인데 여기서 노란 딱지를 붙이고 한국 우수출판 콘텐츠 선정작이라는 노란 딱지를 붙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가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대상으로 우리 노인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르신들,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자기 삶의 얘기를 쓰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내 삶을 책으로 쓰면 뭐 책 뺏고는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 삶을 책으로 쓰려면 꽤 다양한 얘기들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농협에서 2천만 원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글쓰기를 가르쳐가지고 어르신들 얘기 짧은 얘기를 하나씩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데 이건 각자 자기 책을 한 권씩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은 250페이지가 넘고요. 또 얇은 거는 한 20-30페이지에 그치는 것도 있습니다. 사진과 그 자기 얘기를 쭉 이분들 6개월 넘게, 그래서 이것도 마산 도서관과 이렇게 협업해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따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이분들이 처음부터 했던 말, 이거 괜히 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제발 선생님 이거 좀 그만두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꼴몇 번도 더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아프니까 뭐 이렇게 더 좋은 결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오고 나서는 내가 살면서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 갈 때 늘 그 말씀 드리거든요. 어머니 아버님들 자식에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이런 책 하나 써서 물려주세요. 내가 너희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다? 그렇죠. 돈 많이 물려주면 싸우지만 책 물려주면 나중에 두고 이게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나왔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는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걸 알리기 때문에 도밀부 전면으로 이렇게 기사가 보도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수책방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자, 그래서 2002년에 프로젝트 창수책방 중에 내가 찾은 창동과 이성관이라는 이거는 이제 3.1 아트센터하고 같이 했는데요. 창동이 지금은 아주 이렇게 낡고 늙은 동네가 됐지만 한때 창동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다니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아주 이렇게 복잡한 동네였습니다. 심지어 서울 명동보다 땅값이 더 비싸가지고 70년대 말 80년도 초에 지금 고려당 약국 있고 그 자리가 평당 뭐 그 당시에 1,000만 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땅값을 자랑합니다. 전국에서 그 땅값이 1등으로 이렇게까지 자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3.1 아트센터와 함께 뮤지컬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책을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올해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창동의 삶을 기억해줘. 그리고 기록하고. 그런데 이제 이 대상들도 첫 해에는 어른들이 옛날의 창동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의 창동을 기억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다니고 막 이러니까 소매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자기가 가다 소매치기한테 목걸이를 이렇게 손실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그걸 딱 눈치를 채고 그 소매치기를 따라갔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가지고 내가 고발 안 할 테니까 내 목걸이만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 이런 말 강간히 하면 안 되는데 그 소매치기가 쳐다보더니 그 목걸이 하나를 내 건지 남의 건지도 모르면서 탁 던져주면서 씨발년 독하네 이러면서 탁 던져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 목걸이는 안 떼가고 떼가려고 했는데 못 떼가서 옷에서 뭐가 하나 툭 떨어지더라고요. 자기 목걸이 그대로 있었고 목걸이 한 개 더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맛있는 밥 사줬다는 이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거기서 양장 좀 맞춰 입고 뭐 같이 데이트하고 뭐 선봤던 얘기 온갖 얘기들을 기록해서 1권이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청년들이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이 2023년 지금의 창동은 그렇다면 어떨까? 과거의 창동이 그랬다면 그래서 이렇게 또 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있고요. 이거는 이제 경남신문은 이제 전면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여기 보면 제일 오른쪽에 저거는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수업하는 문학 파트고요. 이거는 옛날의 창동 모습, 이런 전시를 같이 했거든요. 전시 모습 그리고 뮤지컬 모습 이렇게 해서 이 창동의 얘기를 담고 있는 그래서 우리 가장 지역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가장 전국적인 얘기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2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것이 전국 아트센터 최우수 사례로 뽑혀가지고 작년 3.1 아트센터가 굉장히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청년의 유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거리에서 청년들 만나면 매사가 안 보입니다. 저런 애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래도 이나마 생기를 가지고 살 수 있구나. 참 고마운 일이야. 특히 여성 청년들의 유출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 6,000명 이상의 여성 청년들이 경남을 빠져나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정착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지역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시행이 됐고 그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이렇게 쓴 거고요. 이 옛날 창동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할 정도로 지금 가면 생각지도 못하겠죠. 이런이 얼마나 그 창동이 번화했겠어요. 이전에 한인합섬하고 수출 자유지역에 여공들이 출퇴근 시간에 보면 마치 시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고 퇴근. 그래서 마산이 전국이 7대 도시에 속했고 그 당시에 마산만 해도 인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일 합성이 빠지고 난 뒤에 인구가 35만으로 줄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공장 하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보안기를 누렸던 나타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기록했고 이렇게 책으로 또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청년이 기록한 우리 지역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물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굉장히 두껍죠. 배고 자기에 딱 좋은 두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하고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하고 1대1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볼 때에 편견을 가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속해 있는 어떤 특성 말고 한 사람 개인에게 지목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냥 20대 청년, 뭐 창원대학교 학생이 아니라 청년 김영수, 그렇죠. 그죠? 김지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그 사람 누구 하나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 여성들의 삶에 대학생들을 이렇게 매칭시켜서 1대1로 바라보고 그 사람 얘기에 좀 주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저희가 경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매달 한 편씩 이주 여성들 얘기를 발굴해서 도민일보에 이렇게 다문화톡이라는 그런 칼럼을 게재합니다. 그게 보면 대체로 저는 필리핀에서 온 누구입니다. 첫 마디는 다 비슷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원고를 이렇게 다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얘기는 뺍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에 주목해서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여성분 한 분이 쓴 얘기를 읽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이제 지금 거창에서 과수원을 하면서 살고 있는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사진을 보니까 남편이 약간 장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사는 게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너무 따뜻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이들의 고향을 보면서 노래를 자주 들려준다. 왜냐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랑받으면서 이제 생활했었던 그런 시절의 모습이 너무 떠오른다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썼는데 글도 너무 잘 썼고 그 바탕에는 정서가 되게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주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을 필리핀 이주 여성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온 메리앙 그 얘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다, 그 얘기에 주목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너무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무려 6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나왔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다 찍어서 이제 선물로 줬어요. 이주 여성하고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찍은 겁니다. 이 이주 여성은 부트리 미오라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여성인데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제가 이제 경남 청년 얘기 그 도민일보에 이 친구 얘기를 한번 썼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인도네시아에서 되게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같이 살다가 내가 한국에 가서 조금 형편이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영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가 한국으로 오는 바탕에는 가서 아버지를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국 남편을 만나갖고 와서 지금 하만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결국 아버지를 찾았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형편이 좀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져서 어디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서 생활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오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기들을 절대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TV나 이런 데서도 자주 조명받아서 지금 딸 둘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이런 케이스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안나 씨, 저 위에는 뭐 필리핀 여성,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국분 이런
또 제일 아래 저쪽에는 몽골분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보니까 본인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진짜 한국 사람이 이제 되어가는 것 같구나. 그리고 사실 본인들이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냥 가면 그 이주민들 만나면 이런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인도 출신의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IT 쪽 발달했기 때문에 고급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인도 출신의 과학자 한 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지하철 타는 아저씨, 어이 어느 나라에서 왔노? 몇 살이고 월급 얼마 받노? 막 이런 식으로 물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버스를 그 저기 앞에 경찰서 앞에 세워달라 해가지고 그걸 저기 경찰에다가 이분 내를 모욕했다고 바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 인종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법적으로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가벼운 경범죄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젊지만 아직까지 마음의 피부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세운 머리를 가운데 세워놓고 밝은 쪽으로 갈수록 가서 영어라도 한마디 해봐야지 또 어두운 쪽으로 갈수록 정말로 그래서 정말 식당에 설거지하는 일자리 하나도 얻기 힘든 이런 현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깨고 정말 우리가 유연하게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아일랜드에 굉장히 유명한 감자 기근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일랜드에 가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그 좋은 곡식 같은 걸 다 수탈해 가니까 옛날에 일본에서 우리한테 뺏어갔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먹을 게 없으니까 밀 같은 게 없으니까 감자를 이렇게 자기들 주식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감자를 피워보니까 어떤 감자는 굉장히 작고 수확량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떤 감자는 굉장히 잘 크고 수확량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때요? 수확량 많고 잘 크는 걸 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감자들이 싹 다 한 종류로 딱 바뀌고 나니까 그 해에 그 감자에 풍토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얼마나 많이 죽었든지 그 아일랜드 그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 절반 정도가 굶어 죽거나 이주를 했을 만큼 심각한 풍토병이 감자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마치 유령처럼 야외가 뼈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 알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큰 교훈이 뭐냐면 아무리 좋다 해도 유일하고 단일한 것들은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류의 감자를 다양하게 심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엄청난 기근이 오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어렸을 때 우리는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아랫집 윗집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내 일처럼 여기고 서로 도와가며 한 집처럼 지내자. 우리는 한결에가 당분의 자손이다. 우리 단일민족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일민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배타주의가 아주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거예요. 성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고 되게 감식되어 있고 그죠? 상당히 많은 여기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외국의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하지만 그죠? 그들에 대해서 조금 배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마을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교과서, 수학 교과서는 받겠지만 마을 교과서는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알고 세계사를 알고 정말로 세계 지리를 알고 그죠? 한국 지리를 아는데 우리 지역의 지리라든지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컨텐츠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호지역, 성호마을과 사람들에서 옆에 탐방수첩 저거는 뭐냐면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수학책 딸려오는 수학 익힘책처럼 그래서 실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마을에 그 학교에다 기증을 했어요. 학생들이 지금도 수업 시간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가면서 예를 들어서 김명식이를 한번 가보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랬구나. 또 우리 마을 출신의 훌륭한 사람 누가 있었을까? 요즘 이제 그 영마고등학교 뒤쪽에 보면 지하령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임화라는 아주 카프 계열의
그것도 사회주의 계열이죠. 유명한 작가하고 우리 지역 출신의 여류 소설가 임화가 같이 살았던 집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뭐 10몇 년 전에 거기 불에 타서 이제 그 전까지 사람이 살았는데 지금은 빈집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대 건축물의 원형을 굉장히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살리자는 이런 것들이 많고, 근데 그때 지금 주택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책 한 걸 보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인물들이 있었구나, 이런 사실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장소가 있구나 하는 것들까지 다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했고요.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에서 이걸 기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시민독서대학 운영한다든지 개천별 독서회를 뭐 운영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분이 김명시 장군의 실물입니다. 되게 야무치게 생겼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그때 이거 2022년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안내 뜻깊은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전부 포상을 받으시게 되면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포상을 받으려면 가족이 있어야 돼. 가족이 없으면 포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명시는 그 자기 친족은 자기 이제 그러니까 직계 가족은 없어요. 결혼 미혼인 상태로 임신해서 이제 아이랑 같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인사회 희망연대라는 단체에서 김명시의 가족을 찾는 그거를 갖다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난자로 하나 삼아가지고 그 아들이 나와서 이제 이걸 받게 되는 아주 이제 기구한 농사기를 거쳤는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한 독립운동가를 조명하고, 그죠? 그가 했던 일을 인정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명시 이렇게 지사가 포상이 결정되고 난 뒤에 아까 봤었죠? 김명시 학교 가는 길 거기에 그림들 막 그려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테러를 스프레이로 그걸 갖다가 낙서하는 거예요. 그 사진 위에다가. 그래서 그때도 막 뉴스에 나오고 굉장히 문제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누가 했는지는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빨갱이한테 훈장 준다고, 그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자기가 불만이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했던 마을 주민이었어요? 네? 마을 주민? 네. 그 남자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스프레이가, 그래서 그 그림을 다시 저희가 이제 또 그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굉장히 떠들썩해서 전국 단위 뉴스에도 막 나오고 이랬거든요. 스프레이 남겨놓으시죠, 못하네. 네, 그 사진, 네. 사진으로는 이제 다 남겨놨는데 그 그림으로는 이제 그랬죠. 그리고 이제 경남 여성가족재단과 이제 지역 여성들을 기억하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여성가족재단 생애사 부수편찬위원회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남 여성가족재단에서 이제 하는 일의 첫 해에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했을 때 첫 해에는 우리 지역의 여성 무형문화재를 기록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두 번째에는 한인합섬이라고 공부하고 꿈꾸다 해서 한인합섬에 대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도 굉장히 조금 말들도 많았는데 동창회에서 자기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이렇게 우리를 조명하려면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동자성과 뭐 이렇게 학생으로서의 어떤 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돼서 조금 반쪽의 기록에 약간 머문 듯한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한일합섬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랑 가장 잘 친했던 친구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바로 못 가고 한일합섬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노동자로 일하고 난 뒤에 그 이듬해에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집안이 가난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그죠? 어떻게 암만 가난해도 고등학교를 못 가냐?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딱 똑똑하지만 그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었던 딸들이 이렇게 가서 낮에 일하고 밤에 이렇게 공부하거나 3교대로, 그죠? 이렇게 했었던 그 기록들을 모아서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독서문화캠프에서
1318 3.15의 마산을 기록하다. 저거는 이제 내 안의 꽃을 피우는 시창작교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이제 2,165만 원 이렇게 사업으로 이렇게 두 번의 캠프를 했거든요. 여기는 어디냐면 그 유명한 김주열 열사의 남원 묘지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김주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고 지금 이렇게 그 마산항 제5부두에 가면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인양되었던 그 장소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3.15가 이렇게 3.15 부정선거를 했고 김주열 열사의 시신 떠오르고 그래서 4월 11일 날 마산에서 2차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저기 4.19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었던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주열 묘가 지금 전국에 3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국립 3.15 묘지, 그리고 하나는 국립 4.19 묘지. 근데 실제 김주열 시신은 자기 고향 마을의 뒷산에 이렇게 김주열 기념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마산의 이렇게 3.15 그 현장을 찾아가보고 김주열이 실제로 묻혀 있는 그리고 김주열 기념관이 있는 그 고향 마을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창수를 찾아서 이건 두 번째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청년의 삶을 기록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한 5년째로 경남도민일보에 한 달에 한 번씩 전면으로 인터뷰 기사를 쓰습니다. 맨 처음은 창원 여성 얘기였고요. 이듬해는 경남 여성 얘기였고, 그 다음에 경남 청년 얘기, 지금은 경남 사람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이 이제 좀 넓어졌죠. 그래서 이 청년은 제가 시각장애인 수업하러 가서 만난 중복장애인입니다. 작가 이순이라는 청년인데요. 30대 중반인데 키가 초등학생 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도 안 보여요. 중복장애는 안 보이지만 이 친구가 계속해서 판타지 소설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판타지 소설의 세계를 알게 돼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죠.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도 아주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상상의 세계에서는 그 장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판타지로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쓰면 꼭 저한테 보냅니다. 선생님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 대상의 그 책 읽기 수업을 하러 가서 이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 아이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참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제도 정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그 20대 연인을 살해했던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수능 만점을 받은 서울 유명 의대를 다니고 있는 그런 청년이라는 걸 듣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물어보니 연인이 헤어지자고 해서 걔를 죽였다고. 그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투신하려고 하다가 뭐 잡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태어나면서 또 이중 삼중의 장애를 안고도 그래도 자기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이건 이제 그 청년들이 참정 기록하는 얘기, 그래서 그 청년 기록단의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교수님께도 제안을 드렸는데 3.15에 저희가 이제 올해도 여러 개의 사업을 이렇게 그 수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3.15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얘기를 기록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책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원대학교하고 이제 문경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모집하면 아마 참여하면 되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우리 지역의 역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아마 이런 멋지고 근사한 책의 저자로서 이렇게 등재될 수 있는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3.15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기업도 뭐 희미하고 막 이렇지만 그분들에게 그 당시에 생생했던, 그래서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정말 역사라는 것이 살아있는, 그리고 오늘의 삶의 바탕이 되는 이런 그 과거에 아주 의미 있었던 그 행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데 정말로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거든요. 역사가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의미 있는 일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역사라는 말은 역사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 예전의 시대는 역사 시대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역사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여는 것은 우리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역사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의 모습 중에서 한 꼭지를 잡아서 그 문화를 더 빛나게 만드는 어떻게 보자면 정말 세공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청년 얘기 쭉 했던 거고요. 또 이건 경남 사람 얘기에서 이분은 우리 지역의 범한그룹 회장님이십니다. 범한그룹은 뭐 삼성, LG 이런 식으로 이미 대기업화된 것을 빼고는 창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자산 1조까지 일군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도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14살에 엄마가 자식들 데리고 의령에서 농사도 못 짓고 가서 문방구 하면서 그래도 도예지로 가서 공부하다 해서 14살에 아버지 없이 마산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산 1조 원 규모의 기업을 일군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이 사람이 범한그룹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그 가난한 현실을 뚫고 이만큼의 성취를 이루어냈다는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지역의 그 기부나 사회참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지 자기 일의 절반은 지역사회의 기부나 사회참여활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만 내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직접 그 어린이 소아병동 찾아가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아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거의 사회 공헌 활동 중에 범한그룹 이름이 빠지는 예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역의 사랑을 받고 이만큼 컸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자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고 또 저거는 이제 바로 며칠 전에 보도된 건데요. 진주문고라고 지역 서점들이 지금 대단한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지 않죠. 온라인 서점 많죠. 그 다음에 대형 서점들이 막 이렇게 해서 지역 서점들이 거의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주문고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는 진주문고가 4군데가 있고요. 이번에 자기 고향인 하동에 하동책방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했을까? 이분도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개구져서 달구지에서 뛰어내리다가 달구지 밑에 깔려가지고 사고를 당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키보다 더 많은 돈을 썼지만 결국에는 장애를 완전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심각한 다리를 절게 됐어요. 지체장애인이 있지만 남들이 막 데모할 때 80년대 초반에 데모하고 이럴 때 자기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시위 현장에 참여를 못하니까 학교 앞 서점에서 사회과학 서적을 그렇게 읽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반으로 지금 진주문고를 잘 이끌고 계신 분 얘기들 이런 것들 썼습니다. 자, 이거 되게 재밌는 시인데요. 제가 지구의 해산바라기라는 시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몸푼 베트남인 산모는 친정어머니가 볶아온 돼지고기 먹고요. 지금 필리핀에서 몸푼 필리핀인 산모는 친정어머니가 졸여온 닭고기 먹고요. 지금 태국에서 몸푼 태국인 산모는 친정어머니가 가져온 코코넛 야자를 먹고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몸푼 캄보디아인 산모는 친정어머니가 조리한 해산물 찜은 먹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먹습니까? 미국 먹잖아요. 애기 나면. 그 우리나라에는 돼지고기 애기 나면 절대 못 먹게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몸푼 베트남 산모는 돼지고기 먹는데요. 신기하죠? 필리핀에서 먹은 필리핀 산모는 닭고기 먹는데요. 우리 닭고기도 못 먹게 합니다. 태국에서 뭐 코코넛 야자를 먹고 캄보디아에는 해산물 찜 먹고 신기하다. 그런데 이건 그냥 어떻습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다르다 반대말 같다 틀리다 반대말 맞다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잖아요. 근데 그걸 3을 쓰면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 이 사람 베트남 산모가 돼지고기 먹고 필리핀 산모가
닭고기 먹고 아니 우리는 미역국 없는데 너희는 왜 이거 먹어? 그거 잘못됐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토양, 이 풍토, 이 시대, 그죠? 이 사회 속에서 그냥 표출되는,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생활의 형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세대별로 다른 문화가 있고 지역별로 다른 문화가 있고 민족별로 다른 문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르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저건 다르네. 우리랑 다르네. 그럴 수 있을 거야. 왜? 예를 들어서 열대지방 사람들이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환경 속에서 지냈으니까 아 그래 저럴 수 있겠어. 이건 그냥 다른 거야. 그렇다면 저런 것들 재미있게 바라보면 그죠?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아까 모자이크 프로젝트 처음에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캐나다를 갔습니다. 거기 이제 되게 가깝게 지내는 우리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하면 어떻겠나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1년 있다가 이제 오려고 하니까 가기 전에 이제 교육청하고 다 합의가 돼서 뭐 내년에 오면 된다 이래서 보냈는데 그 사이에 교육청 담당자도 바뀌고 교장선생도 바뀌고 그러니까 3학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작년에 다 합의돼서 갔다니까 그건 모르겠고 원칙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대학까지 마치고 거기 취업해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은 또 캄보디아로 가 있습니다. 한국 회사로 다시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아이를 쳐다보고 참 그야말로 글로벌한 노마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이 보내고 제가 10몇 년 만에 캐나다를 처음으로 몇 년 전에 한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해마다 오고 우리는 바쁘고 이러니까 우리가 갈 시간은 없고 이제 애가 계속 오고 그래서 갔는데 저는 가면서 이제 캐나다니까 사실 백인의 나라를 상상하고 갔거든요. 근데 너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밴쿠버 공항에 내렸는데 그 공항에 거대한 목상이 있는데 그게 그 본인들 토착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인디언이라고 불렸던 그죠? 그 토착 원주민들의 그 모습을 담은 목상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학교나 어디 지역마다 그 토착 원주민들을 가장 배려하고 그들을 우선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고 심지어 밴쿠버는 너무 동양인들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무슨 베트남 어디 거리인지 혹은 중국 어디 거리인지 이런 것조차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우리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나 역시도 그런 고정관념이 정말 강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참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저희 아이를 돌봐주던 그 가디언 그 아주머니가 대학에 도서관에 근무하셔서 그 대학에도 우리가 갔어요. 갔더니 그 대학에도 정말로 그 원주민을 위한 그 상담센터라든지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가장 대학의 중심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들 보면서 아 정말로 문화를 대하는 저들의 자세가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 먹는 한국인 산모는 친정어머니가 끓인 미역국 당연히 먹죠. 자 미역국 되게 맛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먹는 필리핀인 산모, 지금 한국에서 먹는 태국인 산모, 지금 한국에서 먹는 캄보디아인 산모 시어머니가 끓인 미역국을 먹습니다. 왜? 이들 한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죠. 아 시방 아기들은 똑같은 울음소리로 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독특하고 뭔가 거부되어지는 내지는 배척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화만발. 저는 이제 두 권의 이제 개인 자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책이 마음의 도화지에 그려진 다문화 세상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주민들과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이제 있었던 그런 것들을 기록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들이 속해 있는 어떤 아주 고유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이고요. 정말로 저들도 나처럼
사랑받는 어머니고 정말 귀한 딸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노인 세대들, 청년 세대들 굉장히 정말 노틀들 틀딱이란 말 저는 진짜 너무 싫어합니다. 틀이 딱딱거리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 우리들 다 늙을 겁니다. 저도 사실 언제 나이가 이렇게 됐나. 이전에는 40살만 돼도 정말 엄청 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40이 훨씬 지나도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노년의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그냥 지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스쳐가는 한 시기인 거예요. 그죠? 그게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사람도 없고 노년의 시기만 경험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생활하는데. 근데 그가 입고 있는 장애가 그 불편이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가까이 있는 글이 잘 안 보입니다. 옛날에 가까이 있는 글자를 잘 못 읽는 어른들 이해 못 했거든요. 아니 멀리 있는 글은 잘 보면서 왜 가까이 있는 글을 잘 못 읽어? 근데 그게 늙음의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유니버셜이라는 말, 디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전에 제가 그 하포구청에서 하는 그 강연에 한번 참여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지역에 그 성매매 여성들 있잖아요. 그죠?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그런 활동들을 했던 지역의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들은 정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든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강사분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그 약자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그래서 지하철에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높이 손잡이에 달려있었지만 지금 낮은 손잡이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죠? 낮은 손잡이는 키 작은 사람도 키 큰 사람도 다 잡을 수 있지만 높은 손잡이는 키 큰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건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일들을 전개한다든지 뭐 어떤 사회적 공공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아마 그 사회 유연성이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기가 있어야 사람이 자랄 수 있거든요. 딱딱하면 이미 굳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봄의 나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유연하잖아요. 그죠? 물기를 머금고 이렇게 금방이라도 펴질 듯.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 시대에 글로벌이라는 또는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물기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보장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사실은 제가 영상도 여러 개 준비해봤는데 시간이 길지 않아서 더 긴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시기 너무 좋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위지만 청년의 나이에 있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큰 고민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조카가 여기 또 하나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래 우리 지안이가 여기에서 공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조카처럼 생각되고 이렇게 되어서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청년으로 공부하고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 생각의 폭을 넓히고 내 마음의 깊이를 다한다면 아마 이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생들 좀 질문이 있을 법한데 사실 그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서 이제 한 10분 정도만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질문을 좀 같이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물어주면 좋은데. 네. 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사실 저는 이 창원이 진짜 노잼 도시잖아요. 근데 대전 덕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대전이 노잼 마크를 달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지역이 왜 재미가 없냐 그러면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문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문화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어디를 가보면 진짜 요즘은 카페 문화가 너무 발달돼 있어서 거의 카페가 갤러리고 카페가 도서관이고 카페가 사랑방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카페를 요즘은 이런 뭐 문화 이야기로 풍성하게 채우는데 결국 그 관장님 말씀처럼 마음의 물기가 뽀송뽀송 돋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사람 이야기 우리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환경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다는데 천창하신 거고, 그걸 도서관이라는 맥락에서 풀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아마 여러분이 방문했던 많은 도서관과 카페나 또는 동네에 이 지금 관장님이 하고 계신 프로젝트들이 채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잼 창원을 재미난 창원으로 물기 뽀송뽀송한 창원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일단 박수 한번 드리고요. 제가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국제관계학과 나와서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게 요즘 문화 콘텐츠 제작에도 관심이 많아서 너희들도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관장님이 정말 단연코 제가 만난 지역의 그 어떤 분보다 콘텐츠 제작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공이 아마 국문학이신가요? 네, 저는 국문학. 네, 그러니까 국문학자로서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제작의 방식이 정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국제관계학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글로 할 거고 말로 할 거고 행동으로 하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관장님과 같은 미래의 이 상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멀리서 찾으면 오히려 안 잡히는데 가까이 계신 롤 모델을 보고 여러분이 좀 이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게 직업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같이 뭔가를 기여하는 뭐 취미 활동도 괜찮고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세상이 예. 뭐 되게 좁아지고 어디든 자유롭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십몇 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취업했지만 또 다시 이제 캄보디아로 2년 전에 가가지고 지금 아주 이렇게 완전히 바뀐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국제관계학과라는 것이 이제 정말로 글로벌한 시대에 맞는 그런 학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다 더 유능하게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아까 저기 보니까 일본에서 뭐 호텔에서 뭐 이렇게 여러 마음동안 알바하면서 이런 것도 요새는 워킹홀리데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 생각만 조금 다르게 오픈마인드로 접근한다라면 저걸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저 정도로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가 아까 부룬디에서 여화여대에 유학 온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장학금 신청 시기를 놓쳐가 자기 나라를 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미래세하고 어디하고 뭐 온갖 데다가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 사람이 그 아이 등록을 만들어서 등록을 시켜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 부룬디는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 아이들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그리고 자원대학교 이렇게 훌륭하게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계시는 교수님도 있고 국립대 출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자기에게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과연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밖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지만 지금 온라인도 발달했죠.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모색해서 고민한다라면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3.15 여성들 기록하는 그 사업에 좀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교류하고 또 이런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관장님 다시 한번 뵙고 그 컨텐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계획을 좀 세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과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지속가능발전센터라는 걸 좀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인데 그 센터 단위로 할지 학과 단위로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여고생들 지금 다 어디 가 있어요? 그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 두꺼운 책을 만들어냈다는 거 보면 사실 간호학 전공이 이걸 했다라는 게 좀 처음에 그림이 안 그려졌었는데 우리랑 또 다른 관점에서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겠구나. 그런 걸 사실은 이렇게 문학책으로 담아낸 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우리 학교 간호학과 교수님들 봐도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각자가 가진 다양한 색깔과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가지고 지금 습득하는 이런 또 다채로운 색깔들이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 고유의 어떤 컨텐츠가 우리 지역과 만나면
뭔가 이 지역도 풍성해지고 여러분도 풍성해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관장님이 하시는 도서관이 너무 궁금해요. 이 도서관은 정말 창작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구나 지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 기회 되시면 한번 오시고요. 그 학생들 어디로 갔을까 하셨는데 이 책 여고생으로 이 책 제작에 참여했던 한 아이가 지금 창원대 그 산업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이 되어서 이 책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애들이 나중에 또 뭐가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슈를 만들어내면 또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인터뷰로 삼아서 그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같이 힘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의 창원, 그죠?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그죠? 이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좀 더 단단하고 가치 있게 만들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짧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됐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에 빵 터진 게 애기가 같은 울음으로 운다는 그 부분인데 사실 그 앞장에서 제가 하나 보태드리고 싶었던 게 호주의 산모는요 네. 아침에 시리얼을 먹습니다. 제가 태양이 듣고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주 여성들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뭐 인권 침해 맥락에서 물어봤더니 시어머님이 그 몽골 분이셨어요. 자기는 해산물이라는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애기 낳고 너무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외롭고 엄마 보고 싶고 막 친정 가고 싶고 그랬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미끌미끌한 미역국을 계속 주고 장창 먹여가지고 네. 자기 이거는 인권 탄압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의외로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오면서 네. 바다를 처음 본 친구도 있었어요. 진짜요. 해산물 이런 거 네네. 미역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구나 네. 하는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근본에는 인간으로서의 따뜻함, 친절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이 품고 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뭐 이주민들을 대한다든지 또는 나보다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했고요. 오늘 또 시간 되는 사람은 1시 반 가게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황 선생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던 정말 많은 기사들에 관장님이 다 계시네요. 진짜 지역의 핵인사네 핵인사. 아유, 역시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강의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쪼개져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제한되네요. 그